여러분, 내년 2024년 여러분의 집에 부와 가난을 가르는 곳은 단연코 이곳입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모든 번영과 행복, 그리고 몰락과 불행이 생겨나고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더라도 이 한 곳만은 꼭 제대로 만들어 두시도록 하세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내년 2024년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 어떠한 불행도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내년 2024년은 양기가 아주 강한 해이고 또 우리나라의 시작을 나타내는 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만들어진 해가 바로 갑진년이고 또 모든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던 해가 바로 갑진년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역에서 말하는 천풍구, 즉 하늘이 바람과 구름을 만나 온갖 변화를 만든다는 해가 바로 내년 갑진년입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분명 강한 양기가 여러분의 집으로 얼마나 잘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번영할 수 있을까의 척도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균형이 잘 맞추어질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러자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으로 양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아야 할 것인데, 아마 어느 집이든 거의 유일한 이 통로가 바로 창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창가에 무엇이든 두는 법이 없어요. 네, 그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창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드십시오. 분명 내년 2024년은 여러분의 가정 모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생기가 있는 것은 모두 창가로 두십시오. 여러분, 집안으로 양기가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창문이며 창가입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생기로 가득 차 있느냐에 의해 내년 여러분의 가정은 그만큼 큰 번영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생기가 있는 것은 바로 식물이며 동물입니다. 물론 사람도 그러하죠. 네, 그들을 창가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창가에 자주 머무시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집안에 있는 식물 중 비교적 큰 것, 그리고 화분에 담긴 것은 무조건 창가로 옮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동물의 집 역시 창가에 두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이것들은 들어오는 양기를 강한 생명력을 가진 생기의 양기로 바꿔줄 것이며, 이로 인해 항상 여러분의 가정은 생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미니 화분은 제외되는 것 아시겠죠? 네, 그것들은 내년 TV 주변이나 주방 창가 주변에 두시고, 거실의 큰 창가 주변에는 이것보다 큰 식물들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혹시 집이 좁아 창문이 작다면 최대한 창이 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에 맞는 크기로 작은 식물을 하나 마련하셔서 창가에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정적인 것은 절대 창가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디든 창가에 휴지통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것이 뚜껑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창가에 버릴 쓰레기를 두는 법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그냥 망하자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창가에 두어야 할 것은 깨끗한 것, 항상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고정적인 큰 가구들 역시 창가에 두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파가 창가에 붙어 있으신가요? 그럼 일정 부분 사람이 지나다니기에 충분할 만큼 여유를 두시도록 다시 배치를 하세요. 혹시 책장이나 다른 가구들이 창문을 막고 있으신가요? 만일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내년 큰 불행을 얻게 되실 거예요. 네, 무조건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가능한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창가에 버릴 것, 쓰지 않는 물건, 또 고장난 것들을 배치해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는 우리 집 망하자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아예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집일수록 창문이 넓고 크고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네, 그들은 절대 창문을 가릴 수 있는 그 무엇도 창가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앞에 사진은 집값만 340억이나 한다는 두바이의 한 부자의 집이고,
뒤에 사진은 국내에서 가장 고가의 집 중 하나라는 부산 LCT의 한 가구의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이곳들은 창가의 뷰가 아주 멋지다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막는 그 무엇도 창가에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은 창가에 그 무엇도 두는 법이 절대 없어요. 네, 분명 내년 여러분의 집도 그러할 것입니다. 절대 창가에 무엇이든 두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번영의 기운인 강한 양기를 막아버릴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집에 알 수 없는 불행과 가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커튼을 얼마나 잘 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명당의 조건을 말씀드릴 때 저녁에 밖에서 안이 보이면 그 집은 무조건 흉당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이는 나 또한 그러합니다. 네, 밖에서 여러분의 집 안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든지 커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어떠한 경우이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과거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우리 전통의 고택들을 찾아가 봐도 절대 길가에서 집 안이 들여다보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 이것에 꼭 신경을 쓰세요. 분명 이리 하신다면 여러분의 집 안으로는 충분한 양기가 들어올 것이며, 또 여러분은 충분한 그 양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커튼을 잘 이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밖에 한번 나가셔서 여러분의 집 안을 보십시오. 그리고 집 안이 보인다면 저녁에는 꼭 커튼을 치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가가 더러운 집이 부자인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또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집이 부자인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네, 부자들의 집인 경우 거의 대부분 밀폐형 창문이지만 이 창문 위에 반드시 환기 장치를 해두어서 항상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무조건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하여 현대 건축에서도 고층 아파트의 경우 창가에 환기 시설이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기는 부의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되시려면 항상 창문을 하루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열어서 집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내년이라면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가의 더러움, 즉 창틀의 얼룩이나 더러움은 꼭 제거를 하시고, 이 창문을 통해 밖이 시원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창문 역시 한 번씩 닦아 주세요. 네, 분명 이런 집은 내년에 큰 번영과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창가 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세요. 여러분, 집안을 부흥시키고 번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집 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것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네, 어디든 입구가 더러운 곳이 부유한 경우는 없으며 번영을 얻는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식당이든 가게이든 아니면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그곳이 입구가 더러운 경우가 있으시던가요? 맞습니다. 입구가 더러운 사업장이 흥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법입니다. 네, 하여 세상 어디이든 특급 호텔의 경우 로비가 가장 웅대하고 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여러분의 집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현관이며 창가입니다. 네, 그중 특히 중요한 곳이 바로 내년에는 창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곳을 깨끗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은 내년 큰 번영과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창가의 풍수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